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낮과 밤의 길이에 따른 식물 A와 B에 대해서 개화율이라는 얘기는 꽃이 피는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분명 단일식물과 장일식물 이런 거 좀 이야기하겠죠. 자, 근데 보기를 봤더니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 보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환경 요인에 의한 예시를 고르라고 한 거예요. 옳고 그르다 그런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요 환경 요인에 맞춰서 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는 뭡니까? 빛의 시간이죠. 빛을 좀 더 얼마나 많이 쐬야지만 좀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요, 빛을 따라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쌤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빛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빛을 받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 니은은요, 어떤 상황에서 꽃을 피는지 그걸 좀 따지는 건데, 자, 코스모스는 좀 유명하잖아요. 이건 가을에 피죠. 자, 여름이라는 것은 이제 빛의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다가 이젠 가을 쪽으로 넘어가면서 겨울 쪽으로 넘어가는 이 뒤쪽 구간은 빛이 조금 시간 자체가 좀 짧아지는 단일 식물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단일 식물이 A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A를 보게 되면 낮 시간 길이니 기본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있죠? 맞죠? 개화율이 지금 현재 언제까지 지금 되는 거예요? 한 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낮 시간이 좀 더 길어졌을 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옳은 거죠. 낮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냐? 잠시만요. 뭐야, 이거 이상한 거 무슨? 자, 지금 얘는 제가 이거야. 12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네, 맞죠? 그게 봤을 때 개화율이 좀 높다. 요 놈이 좀 왼쪽이 좀 높죠? 개화율이 오른쪽이 높죠? 네. 자, 왼쪽이 개화율이 높을 때는요, 낮 시간이 좀 짧죠? 근데 그 단일식물 얘기하는 거네. 맞죠? 그렇죠, 단일식물. 오른쪽에는 개화율이 높죠? 이때는 지금 낮 시간 좀 더 긴 걸로 판단되니까 낮 시간이 길 때 꽃이 핀다? 장일식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가을로 넘어가는 빛의 시간이 좀 더 짧아질 때 꽃을 피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일식물. 토끼풀은 봄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풀어야겠네요. 그래프 해석이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겠죠? 자, 꾀꼬리는 봄에 산란하고 송어는 가을에 번식한다. 일단은 빛의 시간에 따라서 구분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꾀꼬리는 봄이죠? 네. 송어는 가을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디귿이 맞기 때문에 일단은 니은 디귿은 무조건 맞으니까 3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리을 한번 볼게요. 소나무는 늦가을에 접어들게 되면 세포의 물질을 비축해서 어느 점을 낮춘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빛의 시간에 전혀 무관하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너무 쉽죠. 자, 일단은 이런 거 있으면은 전부 다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 알겠죠? 그냥 뭐 보자마자 풀지 말고 이제 이런 거 보고 나서 다 적어놓으세요. 지금 A하고 B라고 이렇게 딱 뭔가 구분한 거 보니까 뭐 비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 이런 걸 적어놓고 시작한다. 만약에 문제가 여기 기억 니은 있으면은 뭐 작용과 반작용 이런 것도 적어놓고 가세요. 나중에 이거 안 적고 나서 나는 보자마자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적다가 나중에 계산 틀려서 잘못해요. 이거 100%. 자, 그럼 볼게요. 기억 보겠습니다. A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A 여기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라고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니은. 자, 세균과 식물이잖아요. 세균과 식물은요, 일단은 B에 속하는 거 맞죠? 생물적 요인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고 볼 거고요. 자, 디귿은 분해자는 사체나 배성을 분해한다는 기본적인 예시가 맞기 때문에 5번이 되는데, 자, 디귿에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분해자는 먹이사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네는 먹는 개념이 아니라 분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이사슬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지금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걸 찾아라 라고 했죠? 자, 국어만 잘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은 지렁이에 의해서 라고 했으니까 생물부터 시작이니까 그냥 보자마자 아웃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 추운 겨울에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개구리가 왜 굳이 추운 겨울에 땅속에서 자냐? 추우니까. 맞죠? 그래서 비생물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고 해주셔야겠죠. 니은이 없는 5번 틀리고요. 자, 디귿은요, 사막여우가 붓고 열다 기가 크고 몸집이 작다는 얘기는 온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영향을 줬죠.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는 파충류인데요. 단단한 껍질을 가진 알을 낳는다. 왜 굳이 저렇게 단단한 껍질을 낳는 이유가 뭐냐면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환경적 요인이 아무래도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맞고요. 미음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수심이 깊은 곳에 홍조류가 굳이 거기에 서식하는 이유는 빛의 파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 주니까 미음도 맞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풀게요. 지금 잎의 두께에 따라서 우리가 양엽이냐 음엽이냐 혹은 음지식물이냐 양지식물이냐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그림이 뭐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두께가 좀 더 두껍잖아요. 네. 맞죠? 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조직? 울타리 조직. 그렇지. 울타리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있다 울타리 조직이에요. 울타리 조직은 광합성하는 부분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의 거의 광합성의 어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좀 더 많이 섭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잎이 두껍죠? 잎이 두껍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빛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침엽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말린 거라고 했죠? 쌤이 이렇게 말리면 잎이 좀 두꺼워진다. 맞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널쩍하게 돼서 좀 얇아진 상태. 그래서 얘는 음지에서 살고 있는 화렵수.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는 양지가 되겠고요. 양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지에 살고 있는 이파리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가는요 양지죠. 가는 강한 빛에 적응한 결과 당연히 맞다라고 하겠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틀리다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보다 안 보죠? 자, 나는 보세요. 나는 강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해야지 왜 강한 빛을 굳이 효율적으로 흡수합니까? 약한 빛을 흡수하는 거죠. 자, 디귿 볼게요.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보다 안 봅니다. 나라는 녀석으로 봤을 때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두꺼운데 얘는 얇은 상태에서 같은 면적이라고 가정하면 아무래도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놈은 요 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쉽죠? 균호가 큰 것부터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쓰는 거죠. 맞죠? 개체. 그러면 이제 개체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 맞죠? 개체군, 개군이라고 할게요. 개군. 그 다음에 군집. 그 다음에 생태계가 정답인데요. 자, 한마디 얘기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개체군이 있으죠? 개체군은요, 종이 한 종이에요. 여러 종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군집은 여러 종이에요. 이거 두 개만 구분하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바로 나왔네요. 자, 일단은 기억은 말이 좀 어렵게 보이긴 해요. 지금 한 지역의 생태계는요, 자, 생물 군집으로 이루고 있는 생물 요소, 맞죠? 맞죠. 근데 이 말이 어렵게 볼 수 있지만, 그냥 유기적인 환경이다. 그냥 환경이라고 보세요. 얘는 생물은 아니잖아요? 네. 비생물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보시고요. 니은 바로 나왔잖아. 자, 개체군은 한 종이에요. 모든 종의 집단은 아니에요. 모든 종의 집단은 개체군 다음인 군집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당연히 틀리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비생물적 요인이 맞기 때문에 디귿이 맞아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라고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니은이 진짜 중요하다. 자,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생태계 평행에 대한 건데요. 지금 기억 볼게요. 생태계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딱 들어도 되죠? 자,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먹이 사슬하고요. 먹이 그물은 전혀 다릅니다. 자, 먹이 그물은요. 사슬이 여러 개 얽히설키 되어 있는 거라서 먹이 그물이 아무래도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먹이사슬은 굉장히 단조로한 거죠. 이렇게 조촐하게 쭉 한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먹이 그물이 복잡하긴 하지만 얘가 만약에 단순하게 된다면 평형이 과연 잘 유지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복잡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1차 소비가 잡아먹는 게 생산자잖아. 네. 그러면 적군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자는 줄어들지 왜 많아져? 말이 안 되죠? 많이 그래서 많지. 디귿은 틀리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죠. 누가 누구를 먹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멸치라는 녀석을 먹는 건 오징어예요. 갈매기도 먹어요. 그럴 수 있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멸치는 2차, 3차 소비자인 오징어, 갈매기의 먹이가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랑크톤에 대해서 설명하면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 맞습니다. 식물이라고 붙어있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뭐 얘네들 먹을 수 있잖아요. 동물이 식물을 먹습니다. 아, 그렇죠. 동물이 식물을 먹는 것처럼 동물 플랑크톤이 식물 플랑크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디귿은 좀 이상합니다. 생물들은요, 하나의 먹이 사슬로만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얽히설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정답은 3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다고 하는데 예시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하니까 사슴이 많아지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과관계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사슴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그걸 잡아먹는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감소했다라는 다부터 시작입니다. 늑대가 감소하니까 사슴이 옳다구나 하면서 개체수가 증가를 하는 나가 되겠습니다. 자, 사슴이 증가하니까 초원이 양이 좀 줄겠죠. 다 드실 거니까. 맞죠? 야무지게 먹어야 돼. 야무지게 드셔야겠으니까. 그럼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이제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 이제 사슴의 개체수가 이제 다시 감소를 하는 그런 상황에 가가 된다라고 해주셔야겠다라는 거. 자, 너무 쉽죠?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초원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초원이 아무래도 좀 생산량이 좀 늘겠죠. 맞죠? 이걸 잡아 드시는 이제 사슴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슴이 다시 증가를 하겠죠. 많아졌다. 증가하겠죠. 그럼 사슴을 증가했으니까 아싸리 먹을 게 너무 많네. 늑대가 덩달아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멸치똥을 따는 그런 이제 실험인데요. 일단 1번 보면 멸치를 해부하며 위 속의 내용물에서 플랑크톤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가 사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플랑크톤을 어떻게 봅니까, 선생님? 볼 수 없습니다. 틀려요, 1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좀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성에 따라서 친구들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뭐 맞다 할 수 있고 틀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넘기고 보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는 맞다고 해주셔야 돼요. 일단 관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멸치가 플랑크톤을 먹는다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라서 1번은 맞다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 2번 식물 플랑크톤 생산자 동물의 1차 소비자,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3번 개웃겨요. 멸치 똥을 땄는데 상위 영양 단계가 나온다는 건 멸치 똥을 땄는데 오징어나 갈매기가 나온대요. 상어도 나와요. 야, 멸치가 상어보다 크면 그거 뭡니까 그거? 이거는 뭐 심해어도 아니고. 맞죠? 정답은 3번이 된다.